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8세기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말로 전해지고 있죠. 식량을 달라는 시위대를 빈정대며 한 말이라는데 사실일까요? 그녀가 실제로 이 말을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할 겁니다. 배고파서 빵을 달라는 사람한테 더 비싼 케이크를 먹으라는 거니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 왕실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하지만 프랑스 왕자 루이 오기스트와 결혼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왕자는 훗날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가 됩니다. 루이 16세는 소심하고 차분했어요. 그의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고 했던 인물로 대단한 권력을 누렸죠. 하지만 루이 16세는 별로 주목을 받지도 못했고 권력도 약했지요. 어쩌면 이런 점 때문에 아내 앙뚜아네트를 보호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강대국 프랑스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화려한 생활을 누렸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녀는 후대의 역사가들이 비운의 왕비라 부를 정도로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시집살이가 무척이나 험난했기 때문인데 왕실이라고 해서 시집살이가 편한 건 아니었나 보네요. 프랑스 귀족과 왕족들은 그녀를 오스트리아의 암탉이라 부르며 멸시했습니다. 공주 시절의 쾌활함은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엔 슬픔만 남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결혼이 두 사람이 사랑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두 나라 왕실 사이의 정략 결혼,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결혼이었던 겁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또한 프로이센과 경쟁하고 있었지요. 프로이센과 싸우려면 두 나라가 연합해야 했고 그 증표가 정략결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무리 속이 타도 이혼 이야기는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의 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참고 또 참으며 프랑스 궁정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왕족과 귀족들은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녀를 살갑게 대한 적이 없었지요. 결국 그녀는 평생을 프랑스 왕실에서 온갖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야 했어요. 노골적인 집단 따돌림에도 시달렸죠. 빵과 케이크 발언도 사실은 그녀를 궁지로 몰려는 정적들의 조작이었습니다. 우선 빵과 케이크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였어요. 루소는 1765년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 공주에게 농민에게 빵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지체 높은 공주가 브리오슈를 먹게 하라고 했다. 이 말에 나오는 브리오슈는 귀족들이 먹는 빵입니다. 평민들은 먹을 수 없는 고급 음식이죠. 그녀의 적들은 이 말에 나오는 지체 높은 공주가 앙뚜아네트라고 끼워 맞췄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들이 순진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 공주가 앙뚜아네트일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이 책을 쓴 1765년에 그녀는 고작 9살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이런 악성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프랑스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혁명가들도 이 못된 행동에 가세했습니다. 혁명가들이 타도 대상인 귀족들과 손을 잡은 셈인데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무렵 프랑스에는 혁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혁명가들은 의도적으로 그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죠. 민중들이 왕비를 싫어할수록 혁명의 열기는 높아질 테니까요. 빵과 케이크 발언은 그나마 점잖은 편이었어요. 그녀를 모델로 한 포르노그래피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녀가 시동생들과 성적 관계를 갖는다거나 동성애를 즐긴다는 이야기, 성적으로 문란해서 매일 남자를 궁에 들인다는 이야기까지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다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결정타를 입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목걸이 로비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목걸이에는 무려 600여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가였겠죠.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은 추기경, 백작 부인, 매춘부까지 얽힌 아주 지저분한 스캔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사태가 마무리됐는데 왕비가 이 사기극에 개입했다는 악성 루머가 갑자기 나돌았죠. 이후 그녀는 귀족, 혁명가에 이어 프랑스 민중에게까지 확실하게 찍혀버렸습니다. 물론 이 역시 조작이었죠. 그런데 이 공격이 확실하게 먹혀들었어요. 거짓이라고 해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놨으니 이후 분노는 증오를 넘어 저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사람이 왕비를 저주할 정도로 말이죠.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은 성공했고 왕과 왕비는 혁명 정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시무시해지자 왕과 왕비는 야밤을 틈타 탈출을 기도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잡히고 말았죠. 혁명 정부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1793년 1월 루이 16세를 단두대해서 처형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재판장에 섰는데 재판부는 그녀에게도 오스트리아와 내통했다며 반역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죠. 재판부는 강압적이었고 국민들은 분노하기 바빴습니다.
그녀가 프랑스 재정 파탄의 주범이며 어린 아들까지 성추행한 파렴치한이라고 몰아세웠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은 그저 무서워서 엄마가 성추행했다고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이는 아무데도 없었어요. 좀 무서워지네요. 결국 마리 앙뚜아네트도 같은 해 10월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남편 루이 16세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등지게 되었지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왕비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녀가 화려한 생활을 하지도 않았으며 소박했었다고 해요. 최근 들어 그녀와 그녀의 남편 루이 16세를 동정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부패한 정치를 고쳐보려고 그들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옹호하는 이들도 많아졌죠.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념과 권력이 얼마나 냉정하고 무서운 건지 실감합니다. 심지어 야비하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녀가 당한 집단 따돌림 또한 이념과 권력이 가한 폭력입니다. 요즘에도 집단 따돌림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오는데 가해자들은 그게 폭력인지 알고나 있을까요? 그들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야기를 새겨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마치면서 생긴 작은 바람입니다.